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바로 또 오후 재판 들어가야 되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인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 시작하기 전에 이 재판장이 조금 본인의 해명을 했어요. 왜냐면 이 재판장이 사표를 냈잖아요. 그래서 2월 19일 법관 정기인사 날 사직하는 것으로 사표를 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 재판장을 수도 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재판 지연시키고 있다. 총선 전에 빨리 끝내라는 거죠. 1심 선고를 내려라, 유죄 판결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출신 지역까지 문제를 삼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 재판장이 이 사표를 내고 본인 이제 대학 동문들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것도 공개가 됐죠. 증인이 50명인데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냐. 재판이 오래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지인들한테는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사표를 내고 났더니 또 국민의힘에서 재판 지연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법관인지 의문이 든다, 이러면서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장이 조금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통상은 이제 법정에서 재판장이 자기 신상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긴 한데, 양해를 구하고서 몇 마디를 좀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이 신청한 증인만 51명이다. 그 중에 2명을 철회를 해서 49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3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미 마쳤다. 그러면은 16명 남은 거니까 3분의 2가 진행되고 3분의 1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인신문이 끝나고 이 16명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려면은 적어도 하루에 3명씩 한다고 해도 5번, 한 3개월은 좋게 걸린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서증조사 해야죠. 최후 변론 해야죠. 최후 진술 해야죠. 또 피고인 신문 하게 되면 피고인 신문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결심 공판 때 구형하죠. 그리고 판결문 작성 시간 한 달 정도 최소한 두고 또 판결문 작성해야죠.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선고를 한다는 거는 애시당초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 중에 그나마 이 재판이 진척이 가장 빠르니까 여권에서는 계속 총선 전에 선고 내려라, 유죄 판결해라, 이런 압박을, 유무형의 압박을 계속 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억울함을 밝혔던 것이고, 더더구나 이 재판부가 대형 경제 사건만 8건 이상을 맡고 있다. 그 중에 4건은 구속 사건이다.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사건은 집중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 1, 2회, 최소 주 1회 이상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월화수목금 5일 동안 하루에 한 사건씩 한다고 쳐도 4일을 그냥 보내는 것이고, 나머지 하루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을 비롯해서 이 재판부가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또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재판은 격주 1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어서 총선 전에 선고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오죽 억울했으면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 싶을 정도였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비판하는 보도였죠. 비난하는 보도였죠. 이 재판부가, 재판장이 사표 냈다, 그래서 이 재판 추가로 또 지연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내가 사표 사직한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된 마당에 어차피 이제 2월 초까지밖에, 기껏해야 오늘하고 2월 2일 공판 정도예요. 이거를 내가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적절한 건지 모르겠다라면서 양측의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검찰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단도 그렇고 오늘은 일단 진행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 증인을 3명을 채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 소환 통보를 해놓은 마당에 다시 돌아가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고, 2주 뒤인 2월 2일에 또 기일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 2일은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더니 검찰은 하고 가라는 거예요. 2월 2일도 하자. 그래서 재판장이 결국 결정을 이제 미루고 이따 끝날 때 다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상태로 일단 오늘은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한 것이 왜 용도 변경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압박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거죠. 오늘 나온 증인은 당시에 식품연구원이나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용도 변경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낼 당시에 1차, 2차, 3차 공문을 보내요. 그 2차와 3차 공문이 접수될 당시에 도시주택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8년생이니까 이미 이제 퇴직을 했을 거예요. 전직 공무원이죠. 이 도시주택국 산하에 도시계획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주로 다루던 것은 주거환경과예요. 이 국이 달라요. 근데 이제 용도 변경을 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하려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 중간 관리자, 사급 서기관이었겠죠. 국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검찰의 신문 취지는 식품연구원에서 1차, 2차, 3차 용도 변경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낼 때 그 당시에 뭐 국토부에서 성남시 직원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또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의무조항에 따라서 협조하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들어본 적 없다. 그럼 그런 소문은 들어봤냐? 소문 들어본 적 없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소문이라도 있었으면 당시 시장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보고서 없지. 그러니까 그런 소문도 없었던 거지. 이런 취지의 이제 신문을 이어갔고요. 반면에 이제 변호인단 증인신문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서 몇 가지를 물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으로 기억나는 건 이겁니다. 자, 식품연구원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용도 변경을 해줘서 땅값을 높여서 우리가 이걸 팔고 그 돈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돼 있는 것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R&D 용도로 이 땅을 시가와 예전 용지 안에 R&D 용지로 활용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이것을 성남시 입장에서는 R&D 용지보다 주거 용지가 너무 많으니까 뭐 거의 뭐 80몇 대 10몇 %? 뭐 이런 정도의 비율로 잡아서 주거 용지를 전부 주거 용지로 짓고 나머지는 이제 뭐 R&D 사무실이나 연구실로 쓸 수 있는 용지 조금 빼주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오니까 1차, 2차 때 그거를 협조해주지 않았어요. 반려를 했어요. 3차 식품연구원에서 공문을 보낼 때 그 주거용지 비율을 확 낮추고 R&D 용지로 쓸 수 있는 비율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주거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 그렇게 하려면 이제 준주거용지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 식품연구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낼 때마다 국토부가 마치 뒷배가 된 듯이 또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같은 내용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지방 이전하기 위해서 매각을 위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니까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협조를 해줘라. 세 번째에는 협조 및 지원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공문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묻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냐.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정부기관에서 국토부에서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이것을 압박으로 느끼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증인 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무슨 명문화된 성문화된 그런 내용인 없지 않느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증인을 추궁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어떤 정부 부처 공무원이 기초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면서 니네 협조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거야, 이런 내용을 어떤 놈이 씁니까? 말이 안 되는 경우죠.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책사업이다, 적극 협조해라, 이런 내용까지 담아서 공문을 보내면 당연히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가 된 이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할 때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발언한 게 아니에요.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보시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얼버무리면서 압박을 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야 네가 직무유기라는 단어를 썼지, 그리고 협박 또는 압박받았다고 했지, 근데 정작 협박을 받거나 압박을 받았다는 공무원은 없지,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적은 없지,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이지, 이렇게 기소를 한 거거든요. 이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떤 뭐 행정행위를 하거나 이럴 때 뭐 정권이야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5년에 한 번씩 바뀌더라도 공무원 30년 하면은 정권이 6번, 7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자신한테 문제 생길 일을 만들지 않는 게 기본 생리입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또는 공무원 출신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때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행정행위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증인이 한 증언 중에는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건데,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데 있어서 법적 검토를 다 끝냈고 법적인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그 용도 변경이 적법했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 이런 뉘앙스가 있었냐, 소문을 들었냐, 또는 보고를 했냐, 뭐 이런 것을 물어서 나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내가 압박받은 적 없어, 또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이런 증언을 끌어내는 것이 이제 검찰의 신문 방향이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하고 공문을 보낼 때 같은 시기에 반복적으로 협조해라,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은 국가시책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증인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증언을 오늘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결국엔 뭐 양측이 이미 소환된 증인신문까지는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후에도 이제 곧 증인신문이 계속해서 나머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될 겁니다. 공판 내용 방청을 하고 나머지 내용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컨디션은요, 뭐 법정 밖에서나 법정 안에서 볼 때 뭐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어하거나 어디가 뭐 통증을 느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고 꼿꼿이 앉아서 공판에 임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짧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